예, 2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2 최소 유클리드 거리 판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의 예제인데요. 보시면 QPSK 모듈레이션을 이용을 할 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다음과 같죠. 4개의 점이 찍혀 있고요. 정사각형의 모서리처럼 비트 에너지는 지금 1이고 수신 벡터가 2,3일 때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 해봐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 지금 그 루트 2b고요. 여기 좌표가 지금 좀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그다음에 여기는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2,3에서부터 이 각각의 점의 그 거리를 다 재요. 네, 하나하나 재가지고 그러면 뭐 당연히 2,3이니까 당연히 1사분면에 있는 이 S0하고 가장 가깝겠죠. 그러니까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을 하게 되면 S0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뒤에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 거리 판정을 하려면 일단 거리를 재가지고 물론 뭐 제곱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뭐 붙이나 안 붙이나 어차피 마찬가지니까요. 제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수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수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그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벨 쉐입이 됩니다만, 양수에 대해서는 그냥 증가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조롭게 증가하는 거라서 이 제곱을 넣던 빼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제를 만들 때, 이 책을 쓸 때 이제 제곱을 한 이유는 이 제곱을 안 하면은 이렇게 루트가 계속 튀어나오니까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곱을 붙인 것 뿐입니다. 뭐 제곱을 빼던 넣던 최소 거리 판정의 결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R 벡터가 있으니까요. R 벡터가 2,3이라고 했었죠. 각각에 대해서 S0까지의 거리의 제곱, S1까지의 거리의 제곱, 이걸 모조리 계산해 봤더니 가장 가까운 것은 예상대로 1사분면에 있던 S0니까요. 결국은 S0로 판정을 내려주면 되겠죠. M 해트는 0이다. 이렇게. 즉, 0을 보냈을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판정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correct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most probable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신단에서 네가 보낸 게 0이다라고 판단해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봤더니 너가 보낸 것이 0으로 나는 판단이 된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적게 껴올 수도 있고 노이즈가 많이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섞이면 에러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3의 정합 필터 보겠습니다. 정합 필터는 이제 영어로는 matched filter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합 필터라는 말보다 matched filter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matched filter라고 계속해서 강의 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atched filter라는 건 뭐냐면 신호 성분하고 잡음 성분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을 때 내가 받은 신호가 시그널 컴포넌트하고 노이즈 컴포넌트가 이렇게 혼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이러한 스트럭처로, 사실은 이러한 스트럭처를 이제 리니어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H of T는 이 리니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즉 어떤 리니어 시스템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게 리니어 필터니까 시스템을 거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인풋이 시그널 컴포넌트와 노이즈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리니어 시스템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시그널 컴포넌트와 노이즈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겠죠. 그럴 때 그러면 출력의 SNR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쇼를 계산을 해봐서 이걸 볼티지라고 하면 여기서의 파워는 그냥 이것의 각각의 제곱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hi 0 of t 이것이 지금 시그널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 n0 제곱의 t, 물론 이제 이것은 n0 of t는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5를 붙인 건데 그냥 제로라고 썼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expectation 평균이 붙는데 이건 그 노이즈니까 그냥 제곱 자체는 랜덤 베리어블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average SNR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력의 average SNR.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노이즈가 크면은 SNR이 떨어지고 노이즈가 작으면 SNR이 커지겠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버리징 값을 얘기합니다.
위에 거는 어차피 디터미니스틱이고요. 시그널에서부터 오는 파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출력의 SNR을 최대화하는 H of T를 이제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H of T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phi zero of T 그러니까 사실 phi zero of T가 아니라 이 phi of T 지금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뒤에 페이지에 그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그널이 phi of T 더하기 n of T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 그림에서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필터를 디자인해야 되냐면 그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그 시그널 쪽에 그 시그널에 뒤집은 거로 잡아주면은 출력의 SNR이 맥시마이즈 된다라는 거를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생략했습니다만 그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슈왈츠 부등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그 컨볼루션을 하고 나면 즉 그렇게 임펄스 리스폰스를 잡은 시스템에서 그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을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은 그것이 R of T 곱하기 그러니까 R of T를 phi of T에 프로젝션한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그 브라켓 노테이션의 의미는 그 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치드 필터의 상관기 구현을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치드 필터는 사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은 어떤 인풋이 그러니까 시그널 컴포넌트와 노이즈 컴포넌트가 구별된 어떤 인풋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H of T는 뭘 하는 거냐면 이건 리니어 필터죠. 그렇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T라는 동안 관찰을 하기 때문에 대문자 T 동안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딱 땡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그 읽어드린 값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R of T와 phi of T의 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은 곱해서 적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곱해서 적분해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곱해서 적분한다. 이거를 그 코릴레이션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곱해서 적분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 인풋 시그널이 있으면 이거를 매치드 필터로 구현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 자체를 그 코릴레이터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해서 적분하는 걸로. 근데 어쨌든 아웃풋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이전 슬라이드에 나온 이 그림이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웃풋이 뭡니까? R0 of T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R0 of T가 아웃풋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코릴레이터로 구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매치드 필터로 구현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두 가지 임플리멘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차이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거를 리시버에서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칩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분기로 구현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빠른 클락을 집어넣고 적분이라는 게 뭡니까? 리미트 시그마죠. 그렇죠? 정적분이라는 건 리미트 시그마니까 리미트라는 건 뭐예요? 촘촘하게 한다라는 얘기고 시그마는 그냥 합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그냥 합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클락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1Mbps 뭐 통신이다. 그러면은 클락은 보통 20MHz 이상을 써요. 굉장히 한 20배 정도로 빠른 걸 써가지고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빠르게 샘플링해서 그것을 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치드 필터를 통해서 어떤 웨이브폼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웨이브폼은 샘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0부터 t까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파이나이트 구간의 샘플의 개수는 무한대개죠. 하지만 우리가 코릴레이터를 구현하고 나면 또는 매치드 필터를 구현하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숫자 하나만 남죠. 랜덤 베리어블 하나만 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컴프레션 관점에서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디텍션을 할 때 이러한 무한개의 샘플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이 값 하나만 보고 판단을 내리더라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치드 필터의 하나의 예제를 보면요. 매치드 필터의 입력 신호 가운데 이제 신호 성분이 있고 보통 노이즈 성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신호 성분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매치드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가? 네, 그건데요. 보시면은 똑같이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쉬프트 하면 되는데, 네, 보면은 그 시그널 자체에 생긴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그 매치드 필터의 출력이 어떤 모임, 그 어떤 쉐입을 나타내느냐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 T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뭡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피크 값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코릴레이터를 구현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SNR을 맥시마이즈 하려면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곱해서 적분하는데 이 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얘랑 가장 닮은 거를 곱해서 가지고 적분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비슷한 거를 곱해서 적분하면 값이 커집니다. 예. 굉장히 다른 거를 곱해서 적분하면 값이 커지기가 어렵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버리면 합치고 나면 뭐예요? 0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커지기를 바라면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중에 디터미니스틱한 거, 그거랑 똑같은 걸 곱해서 적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하죠. 다음으로 10.4에 판정 경계와 합집합 상한 보겠습니다. 판정 경계는 이제 디시전 바운드리고요. 합집합 상한은 유니언 바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0.4에 판정 경계, 그러니까 2차원, 그러니까 물론 뭐 경계라는 것은 꼭 2차원의 경우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여러분들 뭐 LTE 시스템이든 와이파이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게 모듈레이션 기법이 전부 다 그 2차원 변조거든요. 그래서 2차원 변조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원 M진 변조의 경우에 신호 성상도에는 M개의 점이 찍히게 되는데, 이 각 점들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 M개로 나눌 때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정 경계라는 거는 꼭 라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평면이 될 수도 있고 뭐 4차원의 어떤 평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예제는 지금 우리가 2차원 시그널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예제에서는 또 가우시안 그 노이즈를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텍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짧은 쪽으로 디텍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직선이 되죠. 최소 거리 판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래서 2차원 삼진 변조가 있다. 그래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최소 유클리드 거리 판정을 하면은 이 그림에 이제 판정 경계를 그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반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쉽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했고요. 디시전 바운더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거 V자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요거로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 떨어지면 여기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 두껍게.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2차원 공간을 3개의 어떤 블록으로 파티션하게 되죠. 파티션이라는 건 수학적인 용어인데 어떤 सब셋으로 나눴다라는 얘기고, 파티션이라고 하면은 쉐어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무실에서 파티션 하면은 쉐어하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내 공간, 저거는 네 공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떨어지면 이걸로 판정하고, 이 공간에 떨어지면 여기로,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에 떨어지면 여기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파티션을 정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즉 파티션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신단 디자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듈레이터를 디자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개의 파트가 있는 거죠. 맨 처음 파트는 뭡니까? 매치드 필터를 구현을 해가지고 시그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재가지고 디텍션 하는 거. 또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판정 경계를 잡아서 우리가 받은 신호를 그것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판단을 내려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판정 경계에 대해서 이제 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에러 probability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 썼습니다.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m개의 심볼 중에 하나를 보내는 확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럼 0을 보냈을 때의 오류 확률은 뭡니까?
0을 보냈다는 건 지금 S0를 보냈을 텐데 S0 오류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파티션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다른 쪽에 떨어지면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여기 떨어지면 이거 보냈다라고 판정 내릴 거고 여기 떨어지면 이거 보냈다라고 판정을 내리겠죠. 따라서 확률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로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S0라는 걸 보냈을 때의 확률은 그러니까 오류 확률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컨디셔널 PDF를 이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겠죠. 하지만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값을 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바로 0을 보냈을 때의 오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